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책사랑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소설가 프랜시스 호치슨 버넷이 1909년에 발표한 소설 비밀의 화원 그 5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카르마가 되어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제5장 클레이븐 씨의 슬픔. 며칠 동안 메어리는 거의 매일 같은 생활을 되풀이했다. 메어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마르사는 난로 앞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다. 메어리는 매일 밖으로 나갔다. 밖에 나가지 않으면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집에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메어리는 밖에 나가는 것이 자신의 몸에 얼마나 좋은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패티, 바람이 너무 신선해. 숨을 들이마셔봐. 그렇지? 메어리는 히둣꽃 위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을 가슴 가득 들이쉬면서 들판을 뛰어다녔다. 메어리의 마른 몸은 점점 건강해졌다. 뺨에도 발갛게 생기가 돌았다. 하루 종일 밖에서 보낸 날이 2, 3일 계속되던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메어리는 배가 고프다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마르사, 아침 식사. 나 배고픈 것 같아. 아침밥을 앞에 둔 메어리는 접시가 빌 때까지 스푼을 놓지 않았다. 먹기 싫던 오트밀도 맛있게만 느껴졌다. 오늘은 잘 드시네요. 마르사는 다른 날과 달리 맛있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메어리를 흐뭇하게 쳐다보았다. 오늘은 맛있어. 메어리도 자신이 놀라웠다. 들판의 공기 때문에 식욕이 생긴 거예요.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저희 집 동생들은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없는 적이 많아요. 아가씨, 매일 밖에서 놀면 몸도 건강해지고 혈색도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뭘 하면서 놀아? 제 동생들은 나무토막이나 돌멩이를 가지고 놀아요. 뛰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보기도 하고 말이에요. 메어리는 정원의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돌아다녔다. 벤 할아버지는 메어리를 보아도 여전히 모른 척하거나 바쁜 척할 뿐이었다. 메어리가 특별히 잘 가는 장소가 하나 있었다. 그곳은 담에 둘러싸인 채소밭 밖의 긴 산책길이었다. 담은 담쟁이 덩굴로 온통 덮여 있었다. 그 담에는 다른 곳보다 더 초록색의 덩굴이 빽빽히 우거져 있었다. 다른 곳은 다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는데 이곳만 이상해. 메어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길다란 덩굴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메어리는 언뜻 빨간 것이 눈앞에 스치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려왔다. 울새야 울새. 패티, 울새가 저기 있어. 울새는 담장의 꼭대기에 앉아 작은 머리를 갸웃거리며 메어리를 보고 있었다. 보고 싶었어. 너도 내가 보고 싶었니? 메어리는 울새와 말이 통해 대답이 돌아올 거라고 믿는 듯 이야기했다. 울새는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는 것처럼 지저귀며 담 위를 훨훨 날았다. 울새는 메어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안녕, 정말 바람이 시원하지? 해님은 또 얼마나 멋지니? 모든 것이 아름다워. 우리 함께 노래하고 뛰어다니면서 놀자. 자, 어서. 메어리는 웃으면서 벽을 따라 나르는 울새의 뒤를 쫓았다.
난 네가 좋아. 네가 너무너무 좋다고. 메어리는 뛰면서 소리쳤다. 패티도 야옹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메어리의 뒤를 따랐다. 메어리는 울새의 노래소리를 흉내내며 달렸다. 울새는 날개를 펴고 재빠르게 나무 꼭대기로 날아올라 목청을 돋우어 노래를 불렀다. 메어리는 울새가 올라앉아 있는 나무를 보자 울새를 처음 보았던 때가 생각났다. 그때 이 울새는 나무 꼭대기에 앉아 있었고 메어리는 과수원에 있었다. 지금 메어리는 과수원 반대편의 담 옆에 서 있다. 그리고 같은 나무가 담 안쪽에 있다. 저 나무는 비밀의 정원에 있는 나무야. 메어리는 뛰어다니던 발걸음을 멈추고 혼자 중얼거렸다. 울새는 비밀의 정원에 살고 있는 거야. 아, 어떤 곳인지 보고 싶어. 메어리는 뛰어서 과수원으로 갔다. 담 맞은편에는 울새가 앉아있던 나무가 있었다. 저게 그 정원이야. 틀림없어. 메어리는 정원과 과수원 사이의 벽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입구가 보이지 않았다. 메어리는 반대편부터 벽을 다시 살펴보았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상하다. 정말로 입구가 없네. 10년 전에는 분명히 있었을 텐데. 메어리는 매일 비밀의 정원 입구를 찾기 위해 정원을 두리번거렸다. 메어리는 이제 전혀 심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곳의 생활이 즐거웠다. 미스르 스웨트 들판의 시원한 바람은 메어리의 머릿속에 있는 어두운 생각들을 몽땅 날려주었다. 메어리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배가 고팠다. 메어리는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 노곤한 기분 속에서 마르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디콘의 친구 캡틴은 아주 영리해요. 디콘이 돌보는 양이 다른 길로 가면 캡틴은 울음소리로 그걸 가르쳐주죠. 캡틴은 여우인데도 양들과 아주 사이가 좋아요. 디콘이 다른 동물들과 놀고 있을 때면 캡틴이 양들을 지켜요. 메어리는 마르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머릿속에 한 폭의 그림이 펼쳐지는 듯 했다. 그림 속에는 동물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디콘의 모습과 양들을 지키는 캡틴이 있었다. 메어리는 마르사의 이야기가 끝나자 비밀의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다. 클레이본 아저씨는 왜 그 정원을 싫어하셔? 또 그 정원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긴 저도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땐 그랬으니까요. 어째서 아저씨는 그 정원을 싫어하시는 걸까? 메어리는 되풀이해서 물었다. 아가씨, 밖에서 불고 있는 바람 소리를 들어보세요. 바람이 집 밖의 주변에서 윙윙 소리를 내며 무섭게 휘몰아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집 안에 들어오려고 벽과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 아저씨는 왜 그 정원을 싫어하셔? 메어리는 또다시 물었다. 마르사는 메어리가 끈질기게 묻자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 말은 메드로크 부인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건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이 집에는 말해서는 안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클레이본 씨의 명령 때문이죠. 뭔데? 어서 말해봐. 저 정원만 없었다면 주인님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저 정원은 주인 마님의 정원으로 두 분이 결혼하셨을 즈음에 만들었답니다. 주인 마님은 저 정원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그분은 늘 자신이 직접 꽃을 돌보셨대요. 정원지기에게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요. 주인님과 주인 마님은 안으로 들어가셔서 문을 잠그고는
몇 시간이나 그곳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대요. 주인 마님은 가지가 의자처럼 되어 있는 오래된 나무에 장미를 뻗게 한 후 늘 거기에 앉아 계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지가 부러져서 주인 마님이 큰 부상을 입으셨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주인 마님은 다음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주인님도 정신이 이상하게 돼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도 정원에 들어가는 일이 없었고 주인님께서는 정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셨답니다. 메어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빨갛게 타오르는 불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메어리의 마음속에는 4가지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메어리는 울새와 친해졌고 몸 안의 피가 뜨거워질 때까지 바람 속을 달렸다. 또 메어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고픔을 느꼈고 다른 사람의 일을 안 됐다고 생각하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던 것이다.